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무장한 무인기 수십 대를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이란에서 출격한 무인기가 이스라엘로 도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도 이란에서 출발한 무인기 10여 대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며 미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드론에 각각 20kg의 폭발물이 장착돼 있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은 이들을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 당국은 이란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항공편의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폐쇄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고 각 항공사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로 1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지 12일 만으로 보복 공격입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가운데 10살 소년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스라엘 측의 피해가 하나둘씩 속보가 들어오고 있군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루살렘 상공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상공에서 폭발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에 의한 것이거나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망인 아이언돔이 작동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10살 소년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는데 대다수는 국경 밖에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의 99%를 요격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란 매체는 이스라엘 네게브 공군 기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처음에는 100여 발이라고 알려졌는데 200여 발로 늘어났군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200여 발을 발사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요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현지 시간 13일 저녁에 TV 브리핑을 통해서 처음에는 100여 발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 늘어난 수치로 다시 발표한 것입니다. 히가리 대변인은 영공에서 위협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무인기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드론에 각각 20kg의 폭발물이 장착돼 있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은 이들을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이란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항공편의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거에 보복하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12일 만에 보복 공격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란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을 환영하는 강경파들의 집회가 열리는 등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번 공격에 앞서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선박 MSC 에리조를 납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납포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직접 공격에 대비해서 전군에 비상을 걸고 기존의 가자지구 전쟁 외에 주변 국가들과의 확전을 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때맞춰서 공격에 가세하면서 골란 고원에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과 영국 군용기가 이라크, 시리아 국경 등에서 이란의 무인기,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국제사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의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조기에 복귀해서 긴급회의를 여는 등 이란의 무력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이란의 위협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EU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또 다른 중동 전쟁은 안 된다며 이란에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경우 자칫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나라 정면 충돌의 신호탄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7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곧장 공습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을 경계했던 분위기가 급 반전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도 맞불을 놓으며 한층 전운이 짙어졌고 צה"ל יודע להתמודד גם עם איראן, בהתקפה ובהגנה.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쟁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 앙숙인 두 나라 갈등의 뿌리는 지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의 혁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며 레바논과 예멘 등에서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스라엘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인물들을 여럿 암살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했고 결국 두 나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이슬람 강경파의 굳건한 지배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보수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만큼 앞으로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란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첫 공격입니다.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 대부분을 요격한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공습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이 12일 만에 보복에 나선 겁니다. عملیات گسترده پهپادی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علیه اهدافی در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از دقایقی پی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이름 붙이고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에선 어린이 1명이 다치고 군기지가 타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מש איראן פתחה במתקפה נגד ישראל ושיגרה יותר מ-300 איומים מסוגים שונים. האיום האיראני פגש את העליונות האווירית והטכנולוגית של צה"ל. 이스라엘은 자국 방공 체계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 수백 기를 대부분 격추했고 공습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 잦아들었습니다. 공습 방어를 일단락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재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קבעתי עיקרון ברור.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אנחנו נגן על עצמנו מול כל איום ונעשה זאת בקור רוח ובנחישות. 하지만 이란이 이끄는 반미, 반이스라엘 대리 세력도 공습에 가세한 데 이어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란 공습에 맞춰 이스라엘 방공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앞서 중국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G2로 꼽히는 두 나라의 전략 대결 구도 속에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 노력에도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말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왕 부장은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부터 규탄했습니다. 王毅外长表示，中方强烈谴责对伊朗驻叙利亚使馆的袭击，
强调外交机构的安全不容侵犯。 미국은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추가 입장문에서도 이번 위기 격상은 가자지구 충돌 확전의 연장선이라며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 휴전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필리핀을 앞세워 남중국해 군사 개입을 공언해온 미국의 도움 요청에 중국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타이완 통일 측면에서도 중동 위기는 미국이 간섭할 여력을 소모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两岸同胞都是中国人，没有什么势力能把我们分开。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축소될 호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확전의 갈림길에 놓인 중동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 5나라의 속내는 시작 전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공습을 대부분 막아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서로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다시 선언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테헤란 영국 대사관 앞에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기를 흔들며 흥겨운 분위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축하합니다. 이란은 공습은 성공적이었으며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등이 동원됐고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응할 수 없는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99% 요격해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과 이라크, 예멘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친이란 무장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또 미국의 개입을 우려해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왔습니다. 대신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등 대리 세력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번 공격도 민간인 지역을 피해 군사 지역에만 집중됐는데 보복 공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경우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그림자 전쟁을 넘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